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오늘은 그 화성시청에서 한 1.5km?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한 1000평 정도의 공장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한 몇 년 정도만 있으면 돈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는 공장이죠. 1000평이에요. 대지가 1000평. 그리고 건물은 513평입니다. 513평인데 감정이 27억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됐지? 평당 뭐 토지 가격으로 따지면 나눠보면 되겠죠? 보면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를 한번 보면 공장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공장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가 화성시청이에요. 여기가 화성시청이고 화성시청에서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 2km 정도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화성 IC도 있고 뭐 교통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에 77번 국도인가요? 요것도 지나가고 이쪽에 이제 마도 IC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 화성 IC도 나올 수도 있고 이쪽에 IC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토지는 1000평, 건물은 500평 정도 약 500평이고요. 뭐 어떤 주식회사가 쓰고 있네요. 그리고 감정은 27억에 돼 있는데 토지 평수 괜찮죠. 그리고 도로하고 붙어 있고 그죠? 여기 77번 국도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도로하고 붙어 있는 곳이라 입지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땅들은 이런 토지들은 향후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당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숙제를 내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보세요. 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뭐 토지 있고 그죠? 토지 있고 여기 공장 있고 제시의 건물 있고 기계 기구가 2억 정도 평가돼 있네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감정평가 보면 나와 있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자 여기 임차인이 두 분 있어요.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항력 있음, 대항력 있음. 그러면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뭐 의문증 같은 거 안 드세요? 궁금증. 그냥 막연히 인수하네? 뭐 보증금 2천 인수하네? 보증금 5천 인수하네? 그겁니까? 보증금 2천에 월 200 한 명은 그다음에 보증금 5천에 월 500 합의 월세가 700이 나와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보증금 2천 인수해야 되네. 보증금 5천 인수해야 되네. 그 생각밖에 안 되십니까? 보증금만 인수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증금만 인수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분들의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남은 임대차 기간도 있죠. 임대차 기간도 전 계약과 동일하게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인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하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하고 기존의 소유주하고 짜고 그죠? 짜고 계약 기간을 길게 썼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약 기간을 길게 썼다면 그것도 우리 낙찰자가 그만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임차인이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보증금 2천, 한 명은 보증금 5천에 월 500, 한 명은 보증금 2천에 좀 깔끔하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보증금 2천에 월 200, 그죠? 대항력 있고, 또 한 분은 보증금 5천에 월 500. 두 분이죠. 그럼 합이 700 나오죠, 월세가요. 월세가 700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당연히 보증금은 인수지요. 인수. 우리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낙찰자가. 합은 7천만 원 떠나야 되죠. 그죠? 나갈 때 돌려준다든가. 그럼 두 번째. 임차인들이 있는데 임차인들이 만약에 계약 기간을 길게 썼다. 계약 기간을 길게 썼다. 뭐 10년 써버렸다. 그럼 우리 낙찰자 입장은 그러면 내가 공장을 써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도 그냥 이렇게 앉은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 공장이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임차인하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하고 기존의 소유주하고 짜고 뭐 기존에 이제 2년씩 연장하는데 대부분은요 2년씩 연장하게 되는데 이걸 막 한 10년으로 써버릴 수 임대차 기간을
그럼 낙찰자 되게 손해보겠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죠? 가능하지 않죠? 낙찰자는, 이거 숙제 낸다고 그랬는데, 잠깐. 낙찰자는요,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2018년이잖아요. 2016년인가? 2016년에 환산보증금을 하면 아마 1억 8천일 거예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죠? 최장, 이분은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분은 최장 5년 동안은 보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16년이니까, 언제죠? 17, 18, 19, 20, 21, 21년 계약이 만료됐겠네요. 그죠? 내가 만약에 계약갱신 거절을 하면 이분은 내가 이제 보증금만 돌려주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분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죠. 2018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2억인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있어요. 보호받는 보증금이.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이때는 2억일 거예요. 2억인가 1억 8천인가? 그 정도 될 건데 이분도 환산보증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지금 그럼 이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임차인께는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전 건물주하고 전 소유주하고 만약에 10년 임대차 계약을 써버렸어. 그럼 우리가 보증금도 인수해야 되고 그 남은 기간도 인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거 여러분 깊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경매를 항상 경매는 이렇게 궁금증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러면 보증금을 인수하는 건 당연하지만 남은 계약 기간도 인수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계약 기간도 인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죠? 환산 보증금 이상의 그 임대차 보증금이 있으면 그죠? 최장 상가 임대차 보호법 따라서 5년까지는 계약갱신이 되죠. 계약갱신할 수 있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가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그죠? 는 선순위 임차인은 그죠? 환산보증금 보호법에 제한이 없죠. 그죠? 무조건 다 보장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막 충돌되는 거예요. 그죠? 2014년 2015년 5월 13일 이후에는 그죠? 5월 10 이후에는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죠?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에 대해서는. 근데 기간은 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2015년 5월 13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 어떤 의문점 안 드세요? 자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됐어요. 그럼 이 임차인들 월세 안 내겠죠? 저것도 그래요.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됐어. 경매가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 월세를 안 내. 그럼 이 월세 안 내는 부분은 누구 건가요? 낙찰자인 제가 이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주인이 이 사람들한테 청구할까요? 아니면 저당권자가 이 사람들한테 전 소유자를 대위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로 낼게요. 숙제로. 우리 낙찰자가 만약에 답을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케이크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케이크 하나 요만한 거 보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낙찰자가 이 세입자들이 안 낸 월세로 경매 기입 등기 이후부터 안 낸 월세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아니면 저당권자한테 귀속된다. 아니면 전 소유자한테 귀속된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